내가 출전하는데 내가 형한테 좀 레슨 나는 좀 아는 받고, 거야. 내가 형한테 돈 좀 찔러주고 이렇게. 오늘은 우정 작가는 없나 보구나. 우정이 어디 가고 없어. 이 의자들이 되게 예쁘다. 그때는 제대로 못 봤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. 아 형도 여기서 술을 몇 번 먹었구나. 아니 한 번 왔지 그때 왜. 얼마나 먹이는 거야 술을. 아니 못 먹는 거 형이 술을 잘 먹는 거야. 2차 안 가고 한 곳에서 7시간씩 먹잖아. 그럴 때는 있어 가끔. 낮술 먹으면. 지난번에는 기하랑 막 카더가든 이런 친구들하고 낮술을 먹자 오랜만에. 그러다가 뭐 먹을까? 나 여기 막국수집이야. 근데 그 사람이 많아. 근데 애매하게 12시 1시에 가면 줄을 서야 돼. 그러지 말고 우리 오픈런을 하자. 근데 11시에 여는 거야. 11시에 만났어. 막국수집에서. 그리고 쫙 가는 거야. 그럼 막국수 먹었다가 뭐 만두 먹었다가 뭐 전 먹었다가 체력이 안 돼. 도망갔어 결국은 2차에서. 형이? 2차에서. 와 형도 술 잘 먹는. 장기하 씨도 술 잘 드시나 보다. 술 잘 먹었지. 근데 기아가 맨날 하는 얘기가 기아랑 나랑 8년 차이고 걔랑 카더가든이 8년 차이거든. 그분도 등치가 좋으시잖아. 정원이 술 잘 먹어. 근데 내가 맨날 우는 소리 할 때 기아가 그러세요. 어차피 다 드실 거면서 이랬던 걸 지금 후회한대. 자기가. 그 친구들. 밑에 애가 에이 왜 그러세요? 또 자꾸 먹이는데 이젠 체력이 안 드는 거지. 그래도 오늘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형님 진짜. 애들이 기뻐할 것 같아. 누가 이적의 심사평을 듣겠어요. 형이 그때 스페인에 있었잖아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섭외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또 외국에 있어. 그래서 문자로 와서 어머 형 외국이야?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내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난 진짜 처음에는 진짜로 사내 행사를 저 지하실에서 하는데 같이 와서 놀자는 얘기인가 보다 하다가 촬영 아니고? 생각해보니까 근데 촬영도 하니? 그랬던 거야. 근데 이 형이 예상외로 이 형도 저기 형도 예상외로 뭐 좀 하자 그러면 되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. 근데 이런 거 우리끼리 노래 자랑하려고 해 그랬더니 되게 빨리 그래 형이 해줄게 딱 그러는 거야. 재밌겠다. 그거 왜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돈? 아니 그 재밌게 부담 없을 것 같아서.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건 줄 알고. 그러고서 들어가 봤더니 막 사내 체육대회 이런 것도 막 뭐 프리퀄부터 막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제대로구나.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찍찍찍 해가지고 짧게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그러면서 유튜브 데뷔인데 유튜브로 처음 찍었대 이 형이 것 같아, 진짜. 유튜브를. 그래요?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지? 샵 갔다 왔잖아. 근데 그냥 진짜로 세팅하고 가면 좀 민망하니까 이발도 하면서 그냥 겸사겸사 한 걸로. 재영이 형이 어제 뭐 딴 일로 그래 전화했다가 재영이 형이 형한테 전화했겠네. 재영이 형 유튜브 요즘 되게 열심히 그 하죠. 전에도 하자 하다가 내년에 하자 그래서 형 나 뭐 나오면 그때 같이 그러니까 옛날 마인드 있잖아. PR 할 때 움직이는 마인드. 그러니까 근데 어제 뭐 놀재 그 촬영이 있어. 그랬더니 무슨 촬영에서 영석이네 그랬더니 야! 내 건 한다고. 요정재 한다 거기부터 나와서 깔깔깔웃더라고요. 형도 오늘 온 김에 그것까지 찍고 가는 거야. 그래 안 써도 돼. 안 써도 되고 뭔가 진짜를 안 쓰면 형. 왜 아니, 이렇게 방어적이야? 이렇게 방어적이야? 왜 안 쓸 거라고 생각해? 아니 내가 윤여정 선생님 나오시고 막 그러는 데인데 거기 얼마 전에 여정쌤 앉았다고 거기서. 나 여기 그래 나 처음에 얘가 막 요리하고 거기까지는 봤어. 그러지 마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뭐 이러시더라고. 혼났어. 맛도 없다고. 여정쌤 뵌 지가 좀 돼서 뵙고 싶은데 아 그래. 형 요즘은 우리도 이렇게도 같이 뵌 적이 없어요? 한두 번 봤잖아. 요즘 잘 계셔. 요즘 컨디션이 더 좋아지셨어. 그러니까 여정이 아름다우시더라. 형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? 우리 옛날에 송년회 할 때 여정쌤 그 아마 10월의 마지막 밤을 형 부르고 취해가지고 또 피아노 그날 치고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어 실제로. 그래서 생전 처음 쳐본 거야. 잘 치더라. 기억하고 있어요. 잘 치더라. 그래서 나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진짜 가수구나. 가수는 다르구나. 너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네가 찍었나? 누가 찍은 게 있어. 난 그날 많았어 사람. 그때 막 강동원 씨도 있고 뭐 누구 많았는데. 유시민 선생님도 계셨고. 심일생 계시고. 수고했어요 심사위원장님. 다음에 2회 때도 꼭 와주세요. 야, 근데 심사를 혼자 하니까 되게 편하다. 남이랑 좀 맞출 필요가 없고. 형 마음이지.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가혹한 말도 하게 될 텐데. 형도 그런 게 있어요? 나 뭐 달팽이 너무 좋아. 뭐 약간 이런 얘기 하면 약간 요즘 노래 얘기할 때랑 좀 달라?
느낌이? 그게 이제 가수들이 다 느끼는 건데 그런 누구나 얘기하는 노래라는 게 이제 살면서 오면 그게 되게 좋은 거거든. 사실은 감사한 일이 감사한데 계속 새 앨범을 내고 있는데 계속 그 노래 얘기만 하면 좀 서글퍼지지. 왜냐면 근데 확실히 그건 팬들은 있구나. 알잖아, 신곡을. 근데 그치. 팬들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가 나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예를 들어 나는 그게 달팽이였고 그 다음에 한 12년 지나서 다행이다가 됐어. 지금 많이 가라켰죠. 지금은 다 다행이다 얘기를 해. 아니면 그럴 거야. 하늘을 달리다 얘기를 하지. 근데 그게 이제 나와야 돼. 그런 아 지금 작업 중이야? 나 곡을 쓰고 있어. 쓰고 있어. 근데 그게 그런 나올 것 곡이- 같아? 그런 곡이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막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지.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대단한 거야. 그럼요. 가수로서 왜냐면 너무 또 저게 잘- 있다. 저게 있어. 무한도전에서 했던 노래가 있어. 그래 그것도 있지.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압구정 날라 이런 거 진짜 전 국민이 알잖아.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이 뭐 몇 개, 진짜 하늘 달다 왼손잡이 등등 해가지고 빠른 노래 몇 개, 발라드 몇 개가 있으면 속된 말로 어디 가서 5곡짜리 행사할 때 다 아는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잖아. 그럼. 내가 형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형이 그 삐죽머리 같은 거 하고 나왔었어. 그렇겠지, 그렇겠지. 나는 형 CD도 샀었어. 왜냐면 그때는 진짜 그때 샀지. 진짜 이 형은 거의 대한민국 약간 씹어 먹듯이 뭐야 신인류의 출연인데 약간 서태지 나오듯이 나왔어 이 형 나름. 아니야, 그 정도는 아닌데. 그때 특히 우리 같은 반항기로 가득 찬 젊은 영혼들을 대변하는. X세대들은 이렇게 나 그때부터 나 왼손 쓰려고 그랬잖아 그때부터. 아씨 있어 보여가지고. 나도 오른손 쓰는데. 근데 우리 애들이 둘 다 왼손잡이야. 그래? 그래서 뭐라고 못해. 형이 생각하는 형의 그러면 와 이때 진짜 난 진짜 뜨거웠다. 나 완전 안하무인이랄까. 아니면 다른 형 사람한테- 안하무인 시절도 있었어? 이 형 다 했네? 그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안하무인이 아니라 내심 나 데뷔 앨범 내고 이럴 때는 이거를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이 손해일 텐데 뭐 이런 거. 와 멋있다. 이거 나오면 약간 이 기존 뮤지션들이 되게 나 대한민국 충격받을 건데 뭐 이런 거. 좀 흔들겠네? 충격받을 텐데 근데 너무 잘 되면 안 되지. 왜냐하면 막 이상한 프로도 해야 되잖아. 이런 마인드 있지. 1집 낼 때? 1집 낼 때? 그러니까 그 진짜 근자감 진짜. 실제로도 흔들었잖아. 잘 됐잖아.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이제 막 히트하고 그랬지. 근데 그러고서 필드에 들어와서 음악하는 형들 이렇게 보게 된 거야, 누나들. 음악을 너무 잘하네.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몇 명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. 내가 선배, 그러니까 팬이었던 뮤지션들. 근데 보니까 다 난다긴다 하는 거야. 왜?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갑자기 한 1, 2년 지나서 되게 겸손해지기 시작해. 내가 음악을 해도 되나? 프로로? 거꾸로. 맞지? 그럼 10년 전으로. 타임머신 있으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? 요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다. 요 시기를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, 나는. 진짜. 그래? 난 20살로 돌아가고 싶은데. 나는 20살 때 내가 통제가 안 돼. 내가 나를 형 통제했어. 20살 때 뭐였어? 또라이였어? 그러니까 술을 뭐였어? 먹어도 생각해보니까 형 뭐였어? 술을 먹어도 너무 먹고 말도 훨씬 더 싸납게 하고 아 그래요? 그리고 되게 불안하잖아. 20대 초반에는. 데뷔하기 전에 형 뭐 전이건 후건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래가 명확하지 않은. 그러니까 30대 가기 중반이 되면 조금 삶의 어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런데 아직 좀 젊고 그러고선 20대 때 좀 돈이 없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잖아. 난 그게 이미 어느 정도는 내가 했으니까.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게 형 예상외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형을 되게 증명하고 싶어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구나.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특히나 더 그렇지. 그래? 다시 한번 다행이다를 써내야 되는데. 뭐 그냥 그 정도로 뭔가 쭉 또 이렇게 이적하면 그 노래지가 내가 옛날에 막 인터뷰하면 하던 얘기가 최고작이 최근작인 사람이 좋다. 최신작이 최고작인 없어 사람. 그런 사람은 20 몇 살은 있지.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랭크 시나트라 결국 마지막에 마이웨이 부르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시그니처성은 생기는데 그걸 최대한 최신 버전으로 최신 버전을 만들고 업데이트를- 싶은 거지. 그걸 놓자는 얘기는 아니야. 근데 그거를 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거야, 이런 거. 그러니까 평양냉면 같은 거. 그러니까 나는 냉면 만든 사람인데 지금 막 트렌드 마라탕이 막 확 쓰고 막 탕으로 확 쓰니까 그럼 우리도 마라를 하나 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? 근데 그 순간 이 집은 이제
아무도 안 가는 집이 마라탕 되잖아. 냉면을 만들어 볼까? 그리고 냉면이 막 유행일 때도 있지만 또 막 냉면이 좀 유행이 아닐 때도 있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누군가 냉면을 먹으러는 아까 우리 주문할 때 야, 그 집 주문하자. 오랜만에 한번 먹자.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 정도 되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. 그래서 노래를 왜 웃어? 아니 나는 지금 뭘 생각했냐면 이 형 어쨌든 이 형이 우린 동생이니까 뭐 우리 앞에서 이 형이 뭐 쫀 모습을 보여줄 일은 별로 없잖아. 맨날 그냥 형 뭐 이렇게 뭔가 그렇게 동생들 그래 들어가라 하고 헤어져서 작업실에 가서 어떡하지 진짜 막 큰일 났네 이번에 진짜 안 되면 나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저경이 갑자기 딱 돌. 그리고 벽에 형 작업실 벽에 크게 써있어요. 다행이다 다시 한번 다행이다, 오케이. 이기자. 다행이다.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 막 이런 거 펴고 아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.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. 이적의 그래서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, 막 이런 거. 근데 그게 약간 얻어 걸리는 거라서 내가 그런 곡을 쓰고 싶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치 다행이라도 원래 내가 타이틀도 쓴 곡이 아니었고 그냥 막 이러다 앨범에 겨우 들어가게 됐는데 막 입에서 입을 알려. 그거에 대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.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앨범 내는 텀이 길어지는 거야. 그거는 고민이 많아져서요? 고민도 많아지고 내가 했던 거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짠하고 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좋은데 하고 냈을 것이 아직도 욕심 덩어리야 욕심 많은데 지금 벽에 써있네 지금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제 정신 차려 막 이런 거그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그럼 그래. 아 그런 생각도 해. 맞아. 형 그거 알아요? 인간은 30대 이전까지의 노래만 듣는데요. 자기가 어렸을 때 형은 듣던 형이 노래. 프로페셔널은 좀 예외겠지만 그런 이미지로 형이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. 패닉 할 때 막 뭐 사회 체제 왼손잡이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형 이미 뭐 이미지 메이킹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 집은 더 세게 갔었어. 그래서 그때는 나는 이 사람은 천재인가 보다. 그냥 뭐 딴짓하다가 노래? 그게 어렵냐?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렇게 그냥 대충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. 근데 지금 이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형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막 곤란해하고 막 방황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있었네 형도. 그러니까 이게 네가 되게 나의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잖아.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이렇게 그 솔직한 얘기를 더 하면 나불나불하지. 그럼 내가 작년에 대박난 곡이 하나 있으면 내가 더 이렇게 편하게 온다. 뭔지 알지? 근데 뭐 작년에 무슨 곡 했었지? 뭐 책 내고 뭐 드라마 OST 2개 하고 뭐 그 다 하고 항상 나쁘지 않게 돼. 하지만 이렇게 맞아. 이 형이 최근에 막 해서 막 거기로 쏠리는 인터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만나면 내가 서울대 들어간 게 30몇 년 전인데 아직 학교 얘기하고 그러면 얘는 애를 어떻게 키우나 욕심쟁이. 욕심쟁이라 아니야. 그래.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도 니네를 볼 때 객관적인 성적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마마에서 형이 뭐 무슨 베스트 앨범상 같은 걸 받고 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하고 뭐가 형 요새 영성이 다 오랜만에 부르는데, 부르니까 가서 뭐 근데 왔는데 또 옛날 얘기만 하고 이러면 또 나도 그런 거야. 물론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. 근데 이제 그런 게 잘하고 싶은 건 거지. 근데 무슨 말인지 내가 너무 근데 또 알아서 내 알잖아. 가슴이 아파. 왜냐면 내가 아까 한 얘기가 그거야. 내가 지금 전성기가 지난 지 난 좀 됐다고 생각해. 내가 삼색이 만들고 윤식당 만들고 할 때가 난 전성기라고 생각해. 그 이후로도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거는 내가 아는 거야. 내가.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알아. 저기가 내 지나놓고 어떤 보니. 정점이었던 것 같아. 나는 나를 뛰어넘을 때 나도 이걸 지금 사실은 써놓지만 않았다 뿐이지. 난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이해하지. 그거 다 이해해. 그러니까 그게 어떤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이 왜 그거를 아둥바둥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. 나한테도 그래. 그게 뭐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하지만 계급장 떼고 그냥 현역으로 붙어서도 뭔가 한 칸 하고 싶은 거 있잖아. 맞아. 맞아. 있어. 그 있어. 근데 그러면서 50이 되면 그걸 또 좀 내려놔. 왜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. 나 혼자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그래. 있구나라는 것도 어느 날 알게 됐어.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널뛰는 거에서 너무 막 야, 미칠 것 같아 이게 아니게 그래. 응?
그런 거지.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맨날 곡도 안 쓰고 야 나는 뭐 후배들 다 아는 가수 이러면 도태가 훨씬 빨라지잖아 그거는.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또 성장을 해야 돼요. 형, 다 이해했어, 내가. 그지? 저런 건 분명히 있어. 왜 옛날에 수근이가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가수는 김정구 선생님이 조만간 부르는 노래를 돌아가실 때까지 불러도 내 아무도 레파토리가 있어. 그래 안 하는데 왜 개그맨은 6개월 전 것만 다시 해도 야 너 지겹다 이러냐. 근데 그 얘기도 맞잖아. 음악은 조금 다르지. 특히 콘서트라는 거는 그 시간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더 유리하거든. 각자의 시간이 있어. 노래마다. 저 때 내가 뭐 그치. 고1이었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뭐 이런 게 다 있어. 왜 그 곡 안 해요? 막 이래. 그러면 그 곡은 지금 하기가 좀 이런데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노래야. 그럼. 그러니까 그 가수가 좀 뭐라 그러지? 좀 해줘, 편한 게 있지. 좀. 그래. 나한테는 중요한 노래야. 또 너무 안 하던 거 하잖아? 그럼 또 공연 처음 온 사람들이 저 노래는 뭐야, 이런 거. 왜 이렇게 어려웠고 왜 그런 걸 하나 또. 형은 꿈이 있어? 지금? 아니 이제는 잘 늙는 거? 거짓말하고 있네. 진짜. 나는 나를 못 산다. 굵직하게 듣고 가나 나는 어제 나를 뛰어넘는다. 바로 나를 뛰어넘으면서 뭘 잘 읽어. 지금 막 아득바득하고 있는데. 임혜정 선생님처럼 오스카상을 70대 월드스타가 되는 것. 내 목표는 가수왕. 형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책도 쓰고. 연기도 하고 대박이다. 내가 일본에서 처음 콘서트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길래 나중에 이렇게 하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 했더니 하이킥에서 항문외과로 나온 걸 학문이잖아. 그래서 진짜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구나 이게. 형 요즘에 최애 가수는 아이브예요? 아이브도 좋아. 악뮤도 좋고. 악뮤들. 너무 나는 노래 진짜 찬혁이 곡과 수연이 보컬이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. 처음 나왔을 때보다 나는. 부럽지. 뭐가 부러워. 잘 되는 게. 젊고 능력 있고 그럼. 아직도 창창하고.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도 고민이 많잖아. 아니 이것만 돼도 대단한 건데. 진짜 엄청난 건데 속으로는 계속 이 팀이랑 비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. 이제 그런 싸움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. 떨어지는 거는 괜찮지. 그치. 정신적으로. 그리고 형 영역이 이미 확고하게 또 있고 구축돼 있고. 그런 와중에 굵직한 히트곡이가 나오면 항상 초마다 이거지. 어제 내가 안돼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. 나 작업실에 내가 카메라 하나 설치한다. 작업실에 내가 카메라 하나 딱 설치해가지고. 그러면 형 지금 곡을 계속 늘 항상 작업하고 계시고 아니 그것도 다음에 막 뭐 나와요? 그것도 시즌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게 막 샘솟을 때가 있고,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뭐 방법이 없어. 그냥 뭐 이렇게 앉아도 뭐야 이게.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. 이게 이게 나이 먹는 게 안 좋은 게 사람들도 왜 젊을 때처럼 좀 안 써져요? 뭐 이런 뉘앙스로 보는 거야. 그러면 그럴 때 연락 찾는 게 있어. 뭐 톨스토이는 몇 살 때 무슨 작곡했어? 누구는 몇 살 때 첫 교향곡을 작곡했으며. 근데 그것도 이제 나보다 더 들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. 이 형은 되게 내 속엔 내가 너무 다양한 내가 있어. 막 진짜 막 계산하는 이적도 있고 순수한 이적도 있고 이제는 50이 돼서 내려놓아야지 편해져야지 하는 이적도 있고 아니야 난 어제 나를 이기자. 나 이적을 이겨라. 별게 다 그렇지. 있는 형이야. 그냥 가끔 형 여기서 이런 롤을 하잖아요. 형 오면 말이라도 MC. 하고. 근데 지금은 형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말이라도 하는 거야. 나도 가끔 모르는 사람이 올 때가 있어. 있어? 가끔. 근데 너도 그 연예인적 인간이야. 웃기잖아. 나 안 웃겨 형. 네가 딴 사람들 웃겨. 얼마나 웃기는데. 아니 네가 웃기다니까. 진행도 잘하고. 형의 칭찬 따위 듣고 싶잖아. 그래 미안하다. 미안해. 네가 나한테 노래 잘한다 그런 거라고 했어. 얘가 내 공연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? 형 노래 잘하는데? 형 못 배운 노래 중엔 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. 이게 뭔가 실용음악과 보컬 트레이닝은 아닌 건 아는 거야, 얘도. 되게 본능적으로 알아. 형 못 배운 노래 중에 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. 그 아까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랬나? 둘째가. 둘째가 초4 5학년 되고, 첫째가 이제 중2 되지. 둘 다 딸이고. 근데 나
그게 너무 귀여웠어. 아이브 콘서트를 진짜 갔다가 이 형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너무 왜 이렇게 귀엽냐? 나 이 형이 거기 아이브 콘서트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. 왜? 너 왜? 나도 아이고 좋은데. 아, 이 형도 딸내미가 아이브 콘서트 가자 그러면 주섬주섬 모자를 쓰고 표를 예매해서 오는구나.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. 애 키우면서 형 느끼는 건 없어요? 형이 어쨌든 자랐을 때랑 비교하게 되잖아. 나는 애 키우는 게 사람이 자기가 큰 대로 키우려는 버릇이 있지 않아? 특히 남자들이 어. 그렇지. 그래서 왜 뭐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잖아. 그 말이 진짜 정답인가 봐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. 형 다시 서울대 그럼 갈 수 있겠어요? 요즘 같은 경쟁 환경에서? 저것도 모르지. 저 입시 요강도 모르지. 아니 진짜 그만큼 상향 편준화도 돼 있어. 애들이 학원도 또 워낙 많이 다니고 막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. 개인적으로는 나는 애한테도 이건 네 인생이고 내가 얘네 어렸을 때 하던 첫째 어렸을 때 하더니까 아빠는 네가 빵점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. 왜냐면 그러면은 라디오스타 가서 한 꼭지라도 더 에피소드가 있다.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. 이번에 우리 딸이 빵점을 빵점을 받았어요. 가져왔어요. 아 진짜요? 막 이러면서 구라 형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. 에이 뭐 또 이기자면 진짜 예능하려고 애를 빵점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. 약간 그런 심리적 거리가 있어 실제로. 그런데 아마 빵점을 맞으면 네가 조금 약간 마음이 언짢을 거다.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야 나는. 걔들도 사회적 지위가 있단 말이지.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욕망이 스스로 생기면 그거를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이상한 끌어내리거나 그러지 말고. 그러면 네가 하겠다면.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동기부여가 그거부터 되면 그다음부터 너무 좋은 거지. 형, 애기들은 지금 뭐 되고 싶다 그래요? 뭐 하고 싶은 게 있대요? 아직은 없나? 우리 첫째는 뭔가 막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음악 다양하게 들어. 뭐 예를 들면 김광석, 이문세 이런 것도 들어. 왜냐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찾기 시작하면 그거는 특이하다. 그거는 아빠가 어쨌든 음악을 하니까 영향도 있을 받았을 수도 거고. 있겠다. 음악을 막 피아노도 좀 쳐보려 그러고 기타도 좀 쳐보려 그러고 뭐 이런.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. 어휴, 뭐야, 이건 또? 근데 진짜 가사, 이건 잘 쓰는데 뭐 이런. 아니, 가사를 쓴다는 건. 곡을 한번 써보는 거지. 곡이 있어야 가사를 쓰잖아. 근데 얘는 가사부터 막 써. 근데 하여튼 그 곡도 좀 쓰려 그러고. 뭐 그런 거 재밌지. 그런 걸 아빠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막 이렇게? 그러니까 그게 우리 첫째는 사춘기가 좀 일찍 와가지고 아빠랑 약간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. 초등학교 때 오히려. 있을 수 있어. 근데 얘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러고 보니까 찾아보는데 가만히 있어 봐. 우리 아빠가 약간 음악 쪽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네. 좀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한 생각이 들면서 툭툭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. 뭐 이것저것을 이거는 뭐고 그러다가 말이 좀 통한 애를 오히려 음악을 좋아하면서 더 이제 약간 선배처럼 느끼는 느낌 있지. 그러면 또 말을 듣게 되잖아.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나 음악 가르쳐줘. 귀엽다. 아빠 여기서 이런 거 들어야 된다고. 너무 귀엽다. 이거 알아? 막 이래. 근데 최신 음악을 소개해 줄 때는 나도 오케이인데 막 무슨 6, 70년대로 막 들어주면서 아빠 이거 알아? 막 이러면 야 이건 내가 어렸을 때 형도 작업 스타일이 가사 먼저 쓰고 곡 붙이고 그럴 케이스가 많지 않아? 아니야 나는 무조건 곡 붙었어. 멜로디부터 쓰는 거. 근데 그래서 가사를 그렇게 썼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사가 잘 붙은 거지. 그래서 난 그게 처음에 되게 싫었어. 그게? 왜냐하면 앨범을 만들면 그 뮤직에 대한 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야. 작곡도 더 해야 되고 편곡해야 되지, 스튜디오 가서 녹음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지,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.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가사는 진짜 뭐 요새도 그렇죠. 좀 빨리 쓰는 편이거든.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게 완전히 달라. 거의 뭐 10대 1 정도 되는 정도야. 근데 저작권료는 반반 주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이제 왼손잡이 뭐 달팽이 이러면서 가사를 얘기하는 거야.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곡인데 지금. 근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길 바라는데. 형 아니 형 만나자마자 그 부분 너무 좋았어. 딴딴따라따따 그 부분 난 너무 좋아요. 막 이러기가 약간 그렇잖아. 거기 샵5 쓰신 거 너무 좋았어요. 막 이러면은 그런 평가 없으니까. 나는 근데 생각해 본 게 나는 근데 외국 음악도 좋아했단 말이야. 그럼 나 가사 못 알아듣지만 음악이 좋으면 듣잖아.
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가사 얘기를 하지?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한국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확 오는구나. 가슴에 달려오지. 그리고 그게 노래랑 붙어서 힘을 가지니까 오지. 그냥 내가 편지처럼 써서 주면 뭐야 이게. 으이그 가수인데도 아직 그것도 몰랐어? 를 이제 초반에 알았어. 아니 그걸 한 5년 지나서 좀 깨달았어. 그래서 아 그래 그거를 뭐라고 언짢아 하지 말자. 감히 그럼. 건방지게. 언짢아한 저기보다는 뭐 이제 형은 거기도 곧 노력을 한 거니까 그 노력도 봐주길 바란 거겠지. 아니 형은 노래 연습을 어제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맨날 듣거리려고 한 거야?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도노를 한 거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나는 데뷔할 때는 노래를 아예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데뷔를 한 거야. 나는 그전에 밴드에서도 보컬이 아니었어. 잘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이 사람은 센스 있고 천재지만 노래를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었고. 집에 오는 길에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왜냐면 목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. 진짜 왜 수제비야 이렇게 노래한 거야. 그러면 개성은 있잖아.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데뷔했다가 막 나 긱스라는 밴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치. 무대는 막 전국 우리가 일부러 돌았거든. 그럼 모니터 스피커도 없는데 그냥 뭐 나가서 해야 돼. 그럼 나중에 형들 무지하게 시끄럽게 하면 내 목소리가 안 들려. 그게 난 훈련이 많이 됐는 거야. 아, 그게 약간 군대 갔듯이 하는 그냥 진짜 개망신 당한 거야 매일.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노래하는 걸 즐기기 시작한 게 2007년 공연 때부터거든. 그러니까 데뷔하고 12년 지나. 그 전에는 방송 같은 거 있잖아. 전날부터 막 콧민이 너 어떡하지? 내일 실수하거나 사람들이 또 쟤는 다 좋은데 노래 실력이 부족해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. 진짜로.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막 삑살이 날까 봐. 그래서 또 어릴 때는 바보같이 드라이 리허설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다가 이제 모기가 드라이 때. 카메라 리허설 할 때 이미 위태위태해. 그럼 본방이 다가오잖아. 그럼 막 공포가 생기잖아. 그러면 이게 보컬은 그렇거든. 이게 긴장하면 할수록 성대가 이렇게 올라가 붙어. 쪼그라들어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뭘 해도 배기하기 무효야.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안 망하게 노래하는 거야. 최대한. 안전하게. 그러면 이제 노래가 하고 나서도 다른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. 이 사람이 아 이런 마음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사고 없이 마무리. 틀리지 않고 끝냈다. 그게 바뀐 게 한 데뷔하고 12년 후라니까. 솔직히 얘기하면 노래가 계속 늘었어. 결국 뭐 갑자기 깨달은 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천천히 늘어간 그게 거예요.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. 왜냐면 보통은 보컬리스트들 20대 때 정점을 딱 찍고 그다음부터 한 캔씩 내려서 부르고 이런 거 되게 많고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야 이거 되게 속으로 꿀이다. 너무 좋다. 연륜이 쌓이면. 처음에 잘 못하길 다행이야. 그리고 연륜이 쌓이면서 우상향이니까. 깊이가 생기는구나. 그러다가 한 4년 전, 5년 전에 이 모든 게 갑자기 한번 확 이렇게 됐어 내가. 아, 이게 약간 신체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알레르기성도가 생기고 근데 투어를 되게 빡센 스케줄로 하면서 무리가 걸리고 뭐 이런 몇 가지가 되면서 전혀 안 나던 픽사리 같은 게 막 나는. 근데 그때 진짜로 이렇게 약간 멘붕이 오는 거야. 아 그래 언제까지 노래가 계속 잘 되겠어.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건가? 근데 그때 내가 또 되게 많이 이렇게 됐었어. 작년부터 돌아왔어. 난 그게 혼자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. 왜냐면 이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.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덤으로 하는 보컬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.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. 그리고 하고 있어 지금 노래를. 형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? 내가 가수 말고 요거 할 걸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? 나는 진짜 가수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뮤지션이 싱어송라이터가. 지금도. 다행이다. 그건 너무 왜냐면 다행이다. 여기서 하고 싶은 거를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으면은 뭐 가사로 쓰면 돼요. 콘서트 공연도 할 수 있고 콘서트 연출하면서 무대 예술도 할 수 있지. 뭐 연주도 할 수 있고. 영상에 관심 있으면 뮤직비디오를 감독이랑 막 해가지고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하지. 그 되게 많잖아. 난 있어. 뭐 학원 선생님. 나 잘했을 것 같아. 나도 그 생각 하는데 나도 이렇게 요약 정리 설명 이런 거 되게 잘하고 고등학교 때 막 국어 선생님이 야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 무슨 내가 나와서 쫙 나눠가지고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해.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사실성과 하나는 허구성입니다. 딱 나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잘하고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이 둘의 어느 하나라도 모자르면 소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 딱 이러고 그냥 툭툭툭툭 얘기가 참
그때 내가 여기 하면서 왜 느끼는 거 있잖아. 요건 좀 괜찮은데. 선생님 노래는 어떻게 해야 잘 부를 수 있는 겁니까? 발성이 뭡니까?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불러라 읍조리듯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타 강사처럼 얘기해줘.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. 근데 진짜 그게 형 내 목소리 들으면 포인트가 제일 사기인 거 알지? 형 내 목소리 들으면 뭐든지. 몰라? 그러니까 너는 노래를 음성이 좋아. 그래서 아까 잠깐 불렀잖아. 나 진짜 그 뭐 찍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. 음성의 질로 보면 넌 지금 좋은 거지. 그대여 아무 걱정 좋아. 느끼하지만 우리 음성이 좋잖아. 그래서 네가 MC를 보는 거야. 뭔 소리야? 너 옛날에 1박 2일 땡! 그거 할 때 그거 얼마나 발성. 댐핑이 좋아요. 댐핑이. 오른쪽 저거는 이렇게 단단하죠. 딱 단단하게 댐핑 좋죠. 난 그 MC 말고 힙합 MC 하고 싶어요. 박치는. 내가 2회 나간다. 누가 난지 맞춰봐. 나 1회 불러? 2회 무조건. 1회 부르면 되게 좋겠다. 형은 지금 우리 에그 가요제 고문이야. 그런 거 있지 왜? 미대 가는데 미대 교수님이 애를 과외를 해. 그거 불법이잖아. 불법이지. 우린 이번에 하자고. 가르치는 거야, 내가 출전하는데 내가 형한테 좀 레슨 나는 좀 아는 받고, 거야. 내가 형한테 돈 좀 찔러주고 이렇게 넣어주고. 그래. 그래도 아마 상을 받는 수준이 되긴 어려울 거지,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 오늘. 아이고, 아닙니다. 참 제가. 형 오늘 고생했다. 가요제는 녹화 도움이 된것 2개를 같아. 하루에 끝낸 거는 많지 않지. 목이 막. 가요제는 도움이 됐는데, 나블나블은 모르겠어. 왜 지금 중견 뮤지션 이적의 작금의 고민들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1시간, 2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왜 안 써? 여기다가 뭐 썸네일은 어제의 나를 이겨라. 우리